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. 장 튼튼, 몸 튼튼,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. 010-5519-2231 나무 관세음보살 오늘은 그 노년에 사랑을 잘 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,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편안해질까,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나이가 들면은 사실 이 속이 이렇게 좀 오그라들고 좁아지거든요.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까, 불교 시각에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. 미움보다는 이해가 선택하고,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날수록 마음에 남아있는 그 섭섭함이 항상 있죠, 사람들은. 하지만 이게 너무 오래 생각을 하다 보면은 증오가 생기고 악연이 싹 튼다고 그래요. 결코.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, 남을 미워하는 힘이 있으면은 미워하지 말고 이해를 하는데 마음을 두라, 이렇게 했거든요. 그리고 그렇게 미워하지 말고 내가 이해하는데 힘을 쓰면은 훨씬 더 생산적이다. 그리고 노년에는 마음도 몸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.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속이 좁아질 수가 있어요. 생각하는 것도 젊었을 때는 막 쿨하게 이렇게 넘어갔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옹졸해지죠. 그리고 기계도 사실은 오래 쓰다 보면은 마모가 되듯이 사람 마음이 오래되다 보면은 확실히 보는 시각이 좀 좁다. 그리고 이 시기에는 자비가 필요한 시기다. 조금 쉬어가도 괜찮고 조금 천천히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. 그리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, 또 항상 남을 이해하는데 이 마음을 써야 된다. 그러면은 내 마음이 훨씬 부드러워진다. 그리고 작은 사랑이 큰 평온이 오고, 노년의 사랑은 아주 특별한 사랑이 아니에요. 작은 배려, 따뜻한 말 한마디, 또 미소, 이렇게 시작하면은 훨씬 더 인생이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요. 이 작은 마음들이 우리 삶을 조용한 행복으로 채워준다고 이렇게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채워준다는 것은 이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삶이 윤택해져요. 그게 바로 노년에 아주 그냥 사랑을 잘할 수 있는. 그리고 또 특히 사람들이 이래 보면은 나이가 들면은 모든 게 시각이 좀 좁아지거든. 그래 부처님 말씀에 내가 주는 사랑을 해야지 주고 난 뒤에 받으면 안 된다. 받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이 괴로움이 온다, 시작이 된다. 그리고 나이가 더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, 내가 또 손해를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내 마음 자체가 괴로워진다. 다만 오늘부터라도 좀 따뜻한 마음, 내가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주는 사랑이 좀 더 가까워진다. 우리 불자들은 이래 보면은 사랑을 진짜 가지려고 하지 말고 주는 사랑, 베푸는 사랑, 그리고 오늘 당장 한번 그 실천에 한번 옮겨보세요. 그러면은 상대편이 나한테 대하는 게 완전히 틀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내 마음 자체가
벌써 기쁨으로 환희심으로 가득 차리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이제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쭉 생각하시고 오늘부터라도 내 가까이 있는 집사람이나 또 부군이나 또 우리 또 형제 자매 또 자손들한테도 좀 베푸는 사랑을 한번 해보면은 지금 노년이 더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나무 관세음보살 박사님 안녕하세요. 예, 가르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? 아이고, 뭐 사랑에 관한 화두를 던지셔가지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. 혹시 뭐 선인들도 뭐 사랑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특히 노년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게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혹시 우리 간혹한 선생님께서도 외람됩니다마는 이 출가하시기 전에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? 짝사랑을 해봤어요. 그게 뭔고 하니까 예. 내가 국민학교 2학년 때인데 지금은 초등학교니 그 선생님이 참 내가 봤을 땐 참 예쁘게 보였어. 근데 그분을 내가 마음에 이렇게 담아둔 적은 있어요. 예, 근데 지금도 이렇게 짝사랑은 돈이 안 들고 참 이렇게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행복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고 그 후에 출가하고 난 뒤에는 뭐 그렇죠 그냥 안 해봤죠. 그래서 갑자기 물으세요. 아니 뭐 오늘 부문이 노년의 사랑 아닙니까? 네. 노년의 사랑. 예.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. 네. 근데 아니 그 우리 이 불교에서도 대처성이라 그러나요? 네, 장가간 스님. 예, 태고종은 이 결혼이 스님들 결혼이 허락을 하죠. 허락돼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럼 태고종 승려분들은 대부분 부인들이 다 계시네요. 네, 네. 다 있는 분도 있고 거의 한 8, 90%가 있죠. 또 그 중에도 또 아닌 분도 있어요. 독신으로 사는 분도 있죠. 근데 이 승려법으로는 이 조교종만 빼놓고 대한불교 조교종만 빼놓고 그남직에 이제 뭐 56개 종단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외에는 결혼을 다 할 수 있고 근데 조교종만큼은 결혼을 했어도 이혼을 해야 돼요. 이혼을 하고 그다음에 자식하고 연을 안 갖는다는 그것도 이렇게 또 내야 돼. 서약서를 또 내야 돼. 그러니까 일종의 조계종의 계율은 말 그대로 이 속과의 인을 다 꺼내야만이 끊어야 된다. 승리 자격이 있다. 예, 예. 그럼 저기 이 천태종의 총본산이 구인사 아닙니까? 예. 그럼 천태종도 그 대처성이 가능한가요? 예, 다 부인을 있죠. 둘 수 예, 있나요? 부인을 다 두죠. 천태종도요? 예. 하여튼 대한불교 조계종만 이 승려법으로 딱 정해져 있지 비구성으로 정해져 있지 다른 종단들은 다 할 수가 있다고 나도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. 아, 그 중에 이제 한국불교 태고종이 여기 또 봉은사 있는데 여기 신촌에 거기가 이제 총본산인데 거기가 이제 유명한 곳. 천태종, 뭐 법화종, 뭐 일승종 이런 다 종단이 있어요. 있는데 거기는 다 결혼을 허락을 하게끔 그렇게 되죠. 우리 간혹한 스님께서는 천태종이나 태고종의 승려들을 부르해 본 적은 없습니까? 나도 이 종단을 저쪽으로 갔으면은 이 근데- 결혼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어떻게 인연이 조계종으로 되는 바람에 이 평생 총각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? 뭐 근데 다 이게 이 가족하고 같이 살게 되면은 연을 맺고 살게 되면 고해요. 내가 또 다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종교인은 그냥 독신이 아주 최고입니다. 왜냐하면은 그냥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유를 얻을 수 있잖아요. 뭔가 이렇게 이 결혼이라는 거는 이 틀 속에 들어가면은
속박이 되거든. 구속이 되고 그래서 또 의무를 다 해야 되고 그때 되면은 그래서 또 사소한 또 욕심도 또 생기게 되고 왜냐면은 아 요번에 애가 학교를 들어가는데 학원 가는데 이러면은 뭐 아버지 역할을 또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아마 이 조계종 비구군 승이 아마 제일 자유롭지 않을까.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은 그 절을 하나 이렇게 폐허된 절을 하나 맡게 되면은 이 조계종 스님들 들어가면은 막 그게 아주 불사가 아주 잘 이루어지지. 왜냐하면 뭐 사심을 안 갖고 그냥 하니까. 그래서 아무래도 보시가 들어오면은 이건 또 가족도 좀 챙겨줘야 되고 또 내 아는 사람도 해줘야 되고 또 이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심이 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후회를 안 하는 게 그래도 참 비구성으로 사는 게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을 또 해보네요. 또. 근데 그 저기 또 궁금해지는 게 이 비구니성 여성이죠. 비구니들도 이제 조계종도 있고 천태종도 있고 태호종도 있지 않습니까? 예, 그럼 예를 들자면은 당연히 조계종에 소속되어 있는 종단의 비구니 여성들은 결혼할 수 없는 거고 당연히. 예. 그러면 천태종이나 태고종에 소속되어 있는 비구니 여성들은 역시 결혼이 가능합니까? 가능하죠. 가능한데 제가 이래 보았을 때는 결혼을 잘 안 하시더라고. 안 그러면 이혼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출간 분들이 있어요. 그분들도 뭐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그 뭐 조계종처럼 결혼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진 않죠. 그 종단법으로 이렇게 정하지는 않죠. 그래 가끔 보면은 비구니 스님도 결혼해서 물론 절집에서는 안 살아도 이렇게 따로 사는 경우는 간혹 내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했죠. 뭐 조계종은 뭐 어림도 없고요. 자, 저희 방송에서 우리 간혹 큰 스님께서 법문하실 때 이 주장자를 지금 짚고 이렇게 법문해 주시는데 이 주장자가 용의 모양을 닮았다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. 도대체 어떤 분들은 용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뱀의 머리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도대체 우리 간혹 큰 스님의 이 주장자는 뭐를 상징하고 있으며 어떻게 그 주장자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? 이게 제가 좀 젊었을 때인데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우리 은사 스님 혜성 스님이 이걸 이제 다듬고 계시더라고. 나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. 그런데 한쪽에서 이렇게 다듬으시 보니까 아주 뱀 같기도 하고 용 같기도 하고 그래. 나중에 완성해 놓은 거 보니까 용이더라고. 그래서 예, 스님 그거 아주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왜 탐나냐? 그래서 아유 제가 어떻게 큰 스님이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뭐 함부로 이렇게 이 말을 이렇게 담글 수가 있습니까? 그러니까 안 그래도 너 주려고 이게 지금 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받았는데 제가 처음에 여기 이제 하면서 이제 작년까지만 하면서 그냥 그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또 다른 분들 60갑자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걸 그냥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 너무 한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불교의 법문을 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앞에는 한 2, 3분이라도 좀 해드려야 되겠다. 그러니까 또 맹숭맹숭하게 할 수 없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받은 이 주장자 그게 또 생각이 얼른 나더라고.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몰랐어요. 근데 생각이 나가지고 했는데 어느 보살님이 그래. 아이 스님 그 뭐 하나님 저기 옆에 더 오른손으로 들고 있는 게 뭡니까 그래.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 거라고. 그래 이제 오늘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래 보면은 사실 여기 보면은
이게 용 머리예요. 그리고 여기가 뿌리고 여기가 눈 이렇게 보면은 그래죠. 전 그리 보입니다. 그렇게 돼요. 그다음에 그 고기가 용에 딱 이렇게 벗겨져요. 돌려보면은 예. 이제 처음에 개천에서 이래 보면은 먼저 용뿔 앞에 이게 뿌리고 여기 보면은 눈이고 이게 여기 과정이 이게 뱀이 돼 가지고 올려가려는 이 용의 그러니까 이게 뱀의 허물을 벗고 용으로 솟아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형상이고 여기는 보면은 완전히 용이 돼 가지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입장이에요. 그래서 이게 왜 저한테 이게 그 당시에 이렇게 왔는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가 용두사잖아요. 그래 용의 그 100회짜리고 그래서 이게 우연이 아니다. 니는 큰 절 물론 살겠지만은 그래도 이 자리에서 2025년도 이 자리에서 좋은 일이 있을 거다 하는 그 계시를 받았다. 큰 스님께서 그걸 알아보지 않았나. 그래서 이걸 이제 법문할 때는 이걸 좀 짚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공개를 하게 됐네요. 불가에서 말하는 인연법이라는 게 모든 게 그 옥기만 써서도 인연이라 그러는데 그 인연법이 다시 한 번 더 놀라운 그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곳이 이제 용두동이고 이 용두동의 이 최고의 용의 용두동 내의 명당이라는 용의 백희자리라는 곳에 우리 간혹 큰 선생님께서 딱 작년 딱 1년 됐네요. 이 용두사를 창건하신 지가 딱 1년 딱 됐는데 그 지팡이가 바로 용의 머리라고 딱 설명을 해주셨습니다. 이거 보면 뭐 볼 때는 한 진짜 한 45년 40년은 넘고 한 45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보면은 뭐 어제 아래 만드는 거 아니라 아주 오래됐잖아요. 예, 뭐 세월이 오래됐고 느껴집니다. 또 사람이 그래요. 내가 지금 참 위급한 일이 있고 내가 지금 남보다는 못하지만은 이 일을 겪어야 돼. 이 어려운 점을 겪어야지만은 앞으로 잘 된다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그 있는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정부에 있는 몸담고 있는 관료나 장관들이나 관료나 그 군인들 지금 어렵고 견디기 힘든 이 처지에 놓였지만은 그래도 이 어려움을 딛고 넘어서야지만은 우리나라가 굳건하게 제2의 건국을 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지금 우리 보살님이나 거사님들이 비록 어려운 처지에 놓였지만은 이게 극복이 돼야 돼. 이 자리를 밟아야지만은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온다. 아니 저 스님은 나이가 저렇게 70이 넘어가지고 뭐 참 큰 절도 못 맞고 저 이런 포교원에서 이렇게 한다. 그렇지만은 나는 또 이러한 일을 겪으라는 그 부처님의 뜻이에요.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하는 거지. 내가 뭐 해인사 주지나 법주사 주지나 이렇게 할 자격은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들어갈 곳은 아니다. 내가 여기서부터 차근차근해서 올라갈 것이다. 이런 마음을 비운 마음을 가지면은 행복해진다.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. 왜 저기 저 정도 되면은 뭐 큰 절에 참 조실도 하고 큰 스님도 대우받고 이러는데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벌써 나한테 아주 그냥 번뇌다. 그랬기 때문에 그 번뇌를 없애려 그러면은 내 처지에 있는 내가 지금 담고 있는 그 처지 이거를 만족을 하면 살면 된다. 또 이런 얘기를 또 한번 하고 싶네요. 자, 간혹 선생님 지난번에 그 전한길 선생이 구속 위기 때
간혹 스님께서 기도해 주셨고, 그리고 구속을 막을 수 있는 부적을 내려주셔서 촛불 부적초를 내려주셔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, 그 방송 보시고 뭐 특별한 인연에 어느 스님께서 그 방송 보셔서 전화를 주셨다고요? 예. 그 제가 한 30년 전에 그 성남에 이렇게 있었는데, 그 성남에 있을 때 그 불교 연합회 있어요.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다 모이는데, 종단을 초월해서 그 보살님도 모이고 있는데, 거기서 이제 알았던 스님인데, 아, 처음에 딱 전화가 왔어요. 그래서 내가 남자분이라서 긴장을 했지요. 여보세요, 얘 누구십니까? 그러니까 관호 스님이라는 우리 거사님이 전화 오면은 관호 스님이라고 안 해요. 보살님은 이제 그럴 일이 없는데, 긴장을 하고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관호 스님입니까? 그래. 아, 예. 이러니까 제 아무개라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때 보니까 그 스님이야. 내 이름은 얘기를 안 하는데, 그 스님이 저 보니까 외국어 성남 분당에 그 외국어 대학 그 정문, 바로 정문이 아니라 좀 떨어진데, 거기에 포경을 하다가 절을 짓고 나가셨어. 근데 그분이 그 방송을 보다 보니까 어제 아래 이렇게 뜨더래요.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아침에 전화했는데, 아니 내가 그 한 지가 한 1년 되나 가는데 그걸 못 봤냐 그러니까 못 봤다는 거예요. 어제 아래 뜨는 걸 보고 오늘 이제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. 좀 반갑더라고요. 그래서 나보고 그 용두사라 가지고 이렇게 아마 검색을 해봤나 봐. 그러니까 어디 여주 이천에 어디 용두사, 나는 안 해봤는데 거기 나온다는 거예요. 나는 거기 계신 줄 알았더니 아니 동대문에 있다고 그래. 그래가지고 이 스님들은 그래요. 반가워도 이 내공 이게 수양이 된 상태에서 아유 그러냐고 이렇게 하고 이러지. 막 그냥 막 진짜 이 속세 말로 호들갑하고 이러진 않죠. 그래서 그분하고도 그 늘 가서 또 연불도 해주고, 또 그분이 또 좀 뭐 일 있으면은 가서 동참도 해주고 절에 가서 그랬거든요. 그래서 참 속으로는 되게 참 반갑더라고요. 예. 자, 지난 주말에 우리가 동병상련이라 그러죠. 이 지난 주말에 한때는 서먹서먹하고 불편한 관계였던 이 전한길 선생과 정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손을 잡고 같은 연단에 섰습니다. 이 전한길 선생과 정광훈 목사, 육식갑자를 봤을 때 두 분은 어떻게 합입니까? 충입니까? 어떻습니까? 그렇게 기름과 불 같은 이렇게 물과 불 같은 그런 이게 참 섞어질 수 없는 그런 이었는데, 보니까 정광훈 목사님도 보니까 이 톤은 없어요. 톤은 없고 그다음에 아주 골고루 다 들어 있어요.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진짜 어울릴 것 같지 않는데 이 음양 오행상으로는 또 어울려요. 또 사실 좀 너무 이론적으로 좀 안 맞다 보니까 또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, 이게 육식갑자로 봤을 때는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격이다.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하시면은 아마 좋은 일이 금방 또 일이 찾아오지 않을까. 근데 여기 보면은 전한길 선생은 금이 3개고 여기는 금이 2개예요. 그다음에 여기는 뭐 골고루 다 들어있어. 정광훈 목사나. 근데 토가 없는데 토가 또 이 전한길 선생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도와준다. 또 빼준다. 이래서 상당히 참 앞으로 이 지켜볼 일이네요.
고무적이네요. 아주. 예. 자, 그리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방미 일정을 마치고 뭐 논란이 됐죠. 말들이 많았습니다. 미국 가 있는 동안에 왜 갑자기 미국을 갔느냐부터 시작해서 뭐 행여나 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거나 뭐 벤스 부통령을 만날 줄 알았는데 뭐 전혀 그러지 못했고 미국에서 큰 거물급 인사들은 만나지 못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많은 논란 끝에 오늘 새벽에 귀국을 했습니다. 이 장동혁 대표 이번 방미 60갑자로 봤을 때는 어떻게 성공적입니까? 어떻게 실패 지금- 작으로 봐야 되면 어떻습니까? 지금 아마 일정이 아마 늘렸을 거예요. 아마 그 뭐 2박 3일인가 뭐 2박 5일인가 3박 5일인가 하여튼 이렇게 처음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일정이 아마 더 늘어나가서 좀 이렇게 늦게 좀 귀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보면은 금이 4개라 그러잖아요. 이 철퇴를 4개씩이나 몸에 지니고 다닌다. 판사 출신이지만은 합리적인 것 같지만은 아주 그냥 그 싸울 때는 싸우고 헤쳐나갈 때는 과감하게 헤쳐나간다. 근데 과연 이 6.3 지방선거를 얼마 안 남겨놓고 왜 미국을 갔을까? 그걸 아주 그냥 조심스럽게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. 나는 참 잘 갔다 왔고 또 아주 간 것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.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르지요.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누굴 만났는지 말만 안 할 뿐이죠. 왜 이 시기에 가지 않으면 안 될까? 이걸 잘 살펴봐야 돼요. 내가 봤을 때는 60갑자를 봤을 때는 일정이 좀 너무 빡빡했다. 그리고 아주 좋은 성과를 거뒀다. 앞으로 이제 발표가 날 거예요. 그러면 지금이야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그 참 그 못된 사람들 있잖아요. 어떻게 하든지 장동혁 대표를 깎아내리려고 그런 세력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. 근데 그거보다도 6.3 지방선거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도 미국의 그 참 한미 그거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기에 왜 갔을까?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은 이건 또 입방장을 또 떨까봐 이제 말을 못하고 좋은 일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.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나는 갔다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 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이 정강훈 목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60갑자는 어떻습니까? 합입니까? 충입니까? 이건 뭐 저기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그 정황 목사는 이 토막은 없지만은 다 골고루 다 들어 있어요. 골고루 다 2개씩 다 들어 있어 가지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합이 든다. 윤석열 대통령은 목이었거든요. 근데 이건 목이 2개씩이나 있고 또 수가 바로 옆에 또 따라 있어요. 그래서 이 마른 아주 그냥 그 아주 메말라가는 대지 위에다가 이 단비를 뿌려주는 이 60갑자다. 그러니까 서로 합의되죠. 아주 그냥 그 보면은 정광훈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과도 괜찮고 또 전한길 선생 하도 괜찮고 또 장동혁 그 대표와도 또 다 이게 합의돼요. 합의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이 뭐 정광훈 목사 역할이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은 앞으로 더 큰 이 세 사람을 위해서 앞으로 더 희망을 주는 이런 60갑자다. 이렇게 또 생각하면 됩니다. 예. 자, 이제 4월 초파일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. 끝으로 이 용두사의 4월 초파일 광고
하여튼 연등 광고 시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합니다. 뭐 지금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뭐 저는 참 나라가 지금 좀 이상하게 이렇게 돌아간다는 생각에 좀 위급하다는 생각에 우리 보살님들이 또 우리 거사님들이 참 대통령 또 김여사 또 전한길 선생 참 애국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 등을 좀 많이 좀 밝혀가지고 이 모든 대한민국의 이 평화가 이 자유 평화가 찾아왔으면 하는 그 마음입니다. 송불하십시오. 그래서 우리 여기 저기 와가지고 치유하는 보살이 예. 청국장에 안 보이길래 예. 다 떨어졌다 가고 했는데 아, 청국장 예. 분말. 예, 분말 예. 잠도 잘 오고 이 모든 게 다 좋아요.